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와 신천지의 공개토론 협상이 결렬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신천지가 천안 지역 교회를 찾아 공개토론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국인 최초 가스펠 음악으로 미국 시장을 사로잡은 4인조 그룹 코리안 소울을 만났습니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한 데 대해 경기도 내 교계와 시민단체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신천지 천안교회가 빛과 소금의 교회 등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교회에 찾아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5월 천기총과 신천지 천안교회의 공개토론이 결렬된 지 2달 만입니다. 이번엔 신천지가 천기총에게 공개토론을 하자며 천기총에게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시위는 천기총 소속 9개 교회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천기총 2단 대책위원장 유영권 목사가 심우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엔 200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운집해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는 공개 토론을 요구했으나 천기총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천기총은 과천 신천지 본부를 찾아가 이만희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천지 천안교회는 천기총에게 성경에 근거한 토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권 목사는 기회를 줄 테니 자신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공개 토론에 응하라며 즉석 토론을 제안했지만 신천지 측은 구호만 외칠 뿐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ABC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화제가 된 4명의 한국 청년이 있습니다. 블랙 가스펠 그룹 코리안 소울이 그 주인공인데요. 미국 유명 가수 비비 와이넌스와 함께 부른 곡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 큰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아시아 가스펠 음악의 지평을 열겠다는 남다른 포부를 밝힌 코리안 소울을 만나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신곡 연습에 한창인 이들은 가스펠 음악으로 뭉친 4인조 그룹 코리안 소울입니다. 이승현, 윤수용, 이지환, 장영진으로 구성된 코리안 소울은 최근 미국에서 가스펠 음악에 떠오르는 신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블랙 가스펠의 대부라 불리는 비비 와이넌스와 함께 래프터를 불러 빌보드 차트 10위권에 올랐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 CCC 브루클린 캠퍼스 공연장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이 출연했던 미국 지상파 채널 ABC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던 평범한 청년들은 가스펠 노래를 부르기 위해 퇴근 후 연습실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즉흥적인 것도 잘해야 되고요. 노래 실력도 좋아야 되는데 영성도 좋아야 돼요. 프리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설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거를 멜로디를 넣어서 이런 막 아우아 할렐루 지저스 막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흑인 음악을 원래 좋아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까불기를 좋아했던 20대 저한테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게 녹아져 있는 장르였었어요. 이후 재미삼아 SNS에 노래 영상을 하나둘씩 올린 게 화제가 됐고 미국 유명 가수 비비 와이넌스와 계약을 맺고 미국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근엔 세계적인 가스펠 음악 레이블 회사인 RCA 인스퍼레이션과 계약을 맺고 단독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어떻게 보면 아시안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딛는 이 발걸음, 이걸 통해서 그 흑인들 가스펠 씬 안에서도 한국인들, 아시안인들도 가스펠 음악을 부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가스펠 음악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저희를 통해서 좀 확장되는 그런. 처음 듣는 미국 진출의 길이기에 두렵고 떨리지만 한국인 가스펠 가수로서 K-팝과 같은 K-무브를 만들고 싶다는 코리안 소울. 이들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최근 본회의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되는데요.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29일 출범식을 갖고 경기도 성평등조례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엔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총연합 등 종교계를 비롯해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학부모 단체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도민연합은 경기도 성평등 조례가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장의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면 도 차원에서 비용과 정책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민연합은 출범식 후 경기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1차 집회를 가졌습니다. 약 2천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선 해당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전면 재개정하고 성평등위원회 설치 조항도 삭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한 고급 콘도형 건물의 입주민들이 조망권을 지키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의 거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업자가 주변의 고층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자 시야가 가릴 것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1,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29억 원의 이른바 공중권을 사들인 겁니다. 결국 개발업자는 저고도로 건축 설계를 변경했고 콘도형 건물 입주민들은 맨해튼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조망권을 지켜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망권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거액이 거래된 것은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사형제 부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마약과 약탈 등 흉악범에 대해 사형제를 부활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필리핀은 1987년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1993년 살인, 미성년자 강간, 납치와 관련한 범행으로 한정해 사형제를 재도입한 바 있습니다. 비센테 소토 상원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 사형을 원한다며 의원들이 사형제 부활을 당연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인도와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 최근 몬순 홍수 피해로 65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아시아는 지난달 말부터 우기 시즌을 맞아 쏟아진 호우로 약 1,000만 명이 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인도에선 북부와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곳곳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이어진 겁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에선 하루에만 37명이 벼락을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앞으로 비가 더 올 예정이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영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 항공우주 분야에서 민영 기업이 최초로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민영 기업 싱지룽 야오가 고비 사막 주취한 위성 발사센터에서 위성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야오보원 싱지룽 야오 부회장은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최초로 민간 기업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성공이 중국의 상업적 우주 산업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민영 우주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며 익명의 투자자도 기업 생존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재현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은 올해 공식 학예 휴가를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정된 학예 휴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여름 휴가를 가지 않는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러시아 독도 영공 침범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다음 주 한 주간 공식 일정을 거의 잡지 않고 현안 보고를 받으며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입직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원하는 직장은 공기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탈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신입직 취준생 8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29.5%가 가장 취업하고 싶은 직장으로 공기업을 꼽았습니다.
그 밖에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응답은 20.9%로 뒤를 이었고 중견기업은 13.4%, 중소기업은 11.5%, 외국계 기업은 5.9% 순이었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직원 복지와 근무 여건 때문이라는 응답이 76.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서민금융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이 17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은 17조 4,102억 원으로 전체 22.7%를 차지했습니다. 서민금융시장에선 일본계 대출 점유율이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어 일본이 금융 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경우 급전을 구하려는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독일 베를린 비전교회 김현배 선교사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베를린 교역자연합회가 지난 27일 베를린 비전교회에서 개혁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베를린 선교교회 한은선 목사가 최후 승리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강사로는 베를린 홈볼트 대학교 주지스 베커 교수, 백석대학교 주도훈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강원도 육군 22사단 사랑의 군인교회에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군인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교회 건물이 모두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와 한국교회 총연합회도 도움의 손길에 함께했습니다. 26일 열린 전달식에는 정성진 한교봉 공동대표회장, 김대덕 군선교회 총무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가 오는 8월 31일 오후 4시 여의도 한강공원 계절광장에서 개최됩니다. 행사는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수원, 인천, 대전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한국생명의 전화 관계자는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참가 자체가 기부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장 고신충해 찬송가 위원회와 고신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신 어린이 찬양 축제가 8월 24일 오후 2시 고신대 한상동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고신총회에서 만든 어린이 찬송가의 보급과 함께 어린이 찬송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직동교회, 동일교회, 고신대 코람데오 싱어즈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